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하는 직무 돋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런 고민들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 바로 유통이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유통 관련 직무를 꿈꾸는 우리 예비 사회인들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불문학과의 이은영 학생, 그리고 네.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안정용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직무 돋보기 저희가 유통편으로 이제 준비를 했죠. 네. 희망 직무를 꿈꾸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셈인데 먼저 얼마나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지 자기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용 학생부터 해볼까요? 네, 유통계에서 열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고 네, 굵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영 학생. 네. 네, 유통업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유통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학생 모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때요? 이사님이 보실 때는 첫인상 테스트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예, 한 80에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데요, 그러면? 네. 예. 어떤 점들을 좀 좋게 보셨어요? 유통 쪽은 어쨌든 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 이은영 양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미지가 약간 명품 이미지? 오.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좋겠다. 같고요. 예. 또 정용군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유통 쪽이 굉장히 또 터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힘 아니면 그죠? 뭐 뚝심 중요한데 예. 굉장히 뭔가 본인이 남성스러움을 잘 그 직무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야, 네. 시작부터 아주 칭찬을 들으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통이라는 직무 분야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업계로의 취업은 당연히 유통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유통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이 좀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제품을 유통 경로를 통해서 네.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대부분의 직무라는 것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업이라는 분야와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통업종 업계 자체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을 통한 영업 자체가 회사의 굉장히 매출의 그 대부분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영업 쪽의 직무가 일반 업종도 다 비슷하지만 제일 좀 중요한 면서도 세부적인 영업 그 세부 직무가 나눠지는 뭐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통 쪽으로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분야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통이라고 하면 세부적인 뭐 업무로 뭐 저희가 이제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MD 네. 상품 기획을 하는 업무나 또 뭐 슈퍼바이저나 플로어 매니저 같은 또 관리성 그 직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은 특성상 거의 기업에서 자신은 뭐 급여를 받는 직원이지만 소사장 회사 내에서 소사장처럼 자기가 직접 상품 아이템을 고르고 또 그걸 유통시키고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부분까지 부분적으로 굉장히 협업과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동감 그게 또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창의력도 있습니다. 있고. 네, 예. 본인의 뭐 열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아무래도 이 유통 분야에서 더욱더 많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유통의 이 직무를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예, 유통 분야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상품 기획이나 뭐 상권 관리, 또 매장 관리와 같은 중요한 업무가 많이 나눠지고 있고요. 특히 채용할 때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적인 그런 마인드나 성향도 중요하게 보고요. 또 서비스 마인드나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같은 그런 쪽 유통 분야 같은 경우는 뭐 플로어 매니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예. 그런 쪽 같은 경우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 왜냐하면 현장에서 해당 층마다 그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본인들의 이 서비스 지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정용 학생부터. 네, 저는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점이다. 왜요? 일단 뭐 서비스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고객 응대를 해봤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은영 은영 학생. 학생님.
저는 9점 정도로 생각하고 9점. 싶습니다. 왜 1점 뺐어요? 1점은 일하면서 채워가는 거. 아, 굉장히 식상한 대답이네요. 그래요. 아니, 네. 농담이고. 아니, 그렇다면요. 두 분이 실제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맨날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맨날 뭐 바꿔달라고 하는 정여사 있잖아요. 정여사가 이제 백화점에서 향수를 샀습니다. 향수를 딱 어느 날 뿌리고 이제 왔는데, 어머, 이 향수 냄새, 내 향수 냄새랑 여기 인테리어 컨셉이 너무 안 맞는다. 좀 바꿔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정영 정영 학생부터. 저는 일단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 그 정여사한테. 컨셉을 일단 경청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예. 그걸 일단 제 위분이나 아니면은 그 백화점 담당 관련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바꿔줘 이러시면요? 네. 그럼 일단 어떻게든 제가 좀 기분 좋게. 아, 고객 기분 네. 맞춰준다. 네. 그렇군요. 어떤 식이 될지 또 궁금하긴 그래요. 한데 은영 학생은 어때요? 바꿔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바꿔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한 후에 예. 일단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있을 회의에서 꼭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당황하지 않네요. 네, 예.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어때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두 학생의 대처 능력이 괜찮은 편이었을까요? 예,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하면 무조건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두 학생한테 제가 좀 약간 인상이 깊은 거는 침착한 대응. 침착하다. 예, 뭐 겉으로는 친절해야 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담당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두 학생이 의외로 굉장히 또 그 냉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같으면은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으면 이러면서 때려칠 저도요. 텐데. 저도 싸웠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학생들이 굉장히 유통 직무에 일단 잘 적합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님. 이 두 분의 전공이 한 학생은 불어불문과고 한 학생은 이제 관광경영학과입니다. 유통 쪽에 있어서 좀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유통 쪽에서는 좀 인문 계열 쪽 전공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또 일부 뭐 백화점이나 그런 마트 쪽 대형마트 사업 같은 경우도 패션에 의류 디자인 전공자를 사실 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취급하는 아이템 자체가 사실 의류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공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은영양 같은 경우 불문학 전공은 특히나 뭐 본인이 또 외국어를 강조하는 유통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 관련된 입점을 많이 시키는 곳들의 그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 경영 같은 전공 지식은 뭐 유통 쪽에서도 영업이나 유통 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정용군도 기본적 전공 자체는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럼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통 쪽은 대표적으로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유통이라는 게 어떤 단계적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격증을 갖추면 좋고요. 또 약간 일부 관련된 자격증, 뭐 무역 쪽 자격증도 아까 말씀드린 수입 관련된 수출입 관련된 쪽이라고 하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또 가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제 맞춤형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스펙들을 자신의 칠판에 이제 간략하게 적어 주었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칠판을 들어 주실까요? 짜잔. 짜잔. 자, 먼저 정용 학생부터 볼게요. 토익이 860에 토스 7, 자, 그리고 대외 활동 2회, 봉사 활동 1회 적어주셨고요. 은영 자, 은영 학생은? 학생은요, 토익 885점에, 자, 불어가 B2라고 적어주셨고요. 모스 마스터와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토익 같은 경우는 일단 800점대로 맞춰놨고요. 그냥 기업이 원하는 토익 스피킹 점수를 레벨 7로 맞춰놨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대외 활동이나 관심 있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활동을 했었어요? 뭐 기타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아, 서포터즈 활동 위주로의 활동들이 있었고요. 깔끔하네요. 네, 예. 자, 은영 학생은요? 저도 토익은 이 정도이고 불어는 이제 불어 전공이니까. 전공자니까 전공자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모스 마스터는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두 학생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통업계에서 뭐 손을 뻗을 만한 인재상이 맞나요? 인재가 맞을까요? 예, 기본적인 스펙은 잘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것 예.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통 쪽에서도 굉장히 영업 성향이 강한 직무이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 또 활동적인 측면에서 본인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깨달았는지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실 뭐 유통 관련 직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소비자와 상품의 트렌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기본적인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 쪽이 밖에서는 굉장히 또 화려하고 그 역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철저한 관리와 빠른 시간적인 대응이 시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톡톡 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나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드러내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뭐 아까 제가 정용군한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좀 묵묵하고 뭔가 끈기 그런 부분도 본인이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름 차별화 전략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통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인 만큼 또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열심히 이제 칠판에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신들의 궁금증을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먼저 정용 학생은 유통업에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네. 은영 학생은 학창 시절의 준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인지 본인의 질문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정용 해주실까요? 학생부터. 네, 그러니까 유통업에 나가기 전에 대학생들이 이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전에 과연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뭐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뭐 기타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어떤 필요한 활동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은영 학생 질문도 같이 들어본 그래요. 후에 같이 대답을 들어볼게요. 네. 네, 요즘 학생들은 2, 3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같은 경우는 아직 먼저 시작하게 됐지만 2,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놓으면 유통 직무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들으신 신상진 이사님께서 어떤 대답을 네.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진실되고 궁금한 질문 같아요, 학생들이. 네. 예. 오늘은 좀 돌직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일반적인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해줬고요. 네. 유통 쪽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소비자하고 어떤 상품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슈퍼바이저 같은 뭐 업무 같은 경우 편의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현장에서 매장 관리든 판매 사원으로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준비 기간 동안, 그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본인이 현장에 직접 뭐 아르바이트 형태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인턴. 유통 쪽이 대표적으로 금융 쪽과 더불어 인턴 채용을 많이 하는 그런 예.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마트라든지 기타 다양한 유통 업종에서 본인이 3학년 때라도, 그죠? 인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부터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장 경험을 뭐 다만 2달이든 3달이든 좀 직접 접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인턴 생활 같은 걸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인턴 같은 경우도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마트 같은 데서는 직접 뭐 어떤 뭐 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매장에서 뭐 매장 가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영업 홍보 활동을 하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뒤쪽에서 꼭 보이는 쪽 말고요. 뒤쪽에서 뭐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또 관리 물류 쪽 할 때는 굉장히 또 힘을 쓰면서 뒤에서 창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선적한다든지 차에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돕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물류나 유통 쪽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살아있는 경험을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걸 적었을까요, 학생들이? 자, 이번에는요. 네. 희망하는 기업은 어디이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선호하고 있었을까요? 칠판 들어볼게요. 짜잔. 자, 안정용 학생은 CJ 옷쇼핑, 그리고 이은영 학생은 갤러리아 백화점을 적어줬네요.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이유가 이 있어요? 기업들을 또 선호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홈쇼핑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예. 적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CJ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되게 좋고 지금도 이제 업계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업계 1위 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은영 은영 학생은요?
저는 백화점 영업 관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갤러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명품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품관 이미지에 저와 같은 20대들이 정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좀 친근한 이미지를 더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급스러움에 이런 편안한 이미지까지 더하고 싶다. 그래요. 어때요, 이사님? 예, 좋습니다. 딱이네요, 딱 진짜. 예, 뭐 계속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제 현장이나 광고를 통해서 잘 좀 보이는 기업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먼저 정용군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 쪽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홈쇼핑은 유통 중에서도 사실 역사가 짧은 쪽에 속한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그죠 케이블 그쵸. 방송 시작된 게 한 뭐 20년 정도 됐을까요? 그쵸. 그죠? 네. 그 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현장에서 매장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업종과 달리 홈쇼핑은 어떤 TV라는 특성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또 실시간, 그죠? 정해진 시간에만 판매를 할 수 있죠. 물론 네. 나중에 후주문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또 상품군 자체가 뭐 유명한 브랜드도 오히려 입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저희 아이디어 상품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카테고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해력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 또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라든지 TV라든지 미디어 방송에 대한 지식을 또 쌓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전략을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네. 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갤러리아 백화점 취업 희망하는 학생들 여러 번 이렇게 좀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어렵다. 그래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백화점 쪽 유통 분야가 뭐 다른 여러 회사 많죠. 갤러리아 백화점은 매장이 그렇게 분포가 많지 않은 네. 예, 특성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그 회사고요. 특히나 취급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좀 명품이나 좀 고가 브랜드의 전략을 컨셉이. 가져가는 예, 예.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직원들 채용할 때도 영업 관리나 뭐 MD를 채용할 때도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회사의 사업과 아이템에 좀 뭔가 잘 맞을 수 있는 지원자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솔직히 정말 이미지부터 뭐 갤러리 백화점 아마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시면 직원들 솔직히 이미지부터 굉장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고객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컨셉이 굉장히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명품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어떻게 아니지만 네. 제가 면접 복장 뭐 예.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특히나 뭐 백화점 같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센스를 트렌드를 이해하는 능력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복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죠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멀한 너무 클래식한 복장보다는 어느 정도 포인트와 또 트렌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재라든지 저희가 남성복도 뭐 버튼이 투 버튼 또 원 버튼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좀 최근에 가까운 트렌드를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죠. 그렇군요. 뭔가 더욱더 차별화된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두 학생 오늘 함께 보니까 이 유통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간 것 같나요? 네, 먼저 은영 은영 학생부터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네.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예. 정용 학생은요? 네. 네, 저도 많이 도움됐고요. 이제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 상황을 좀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네.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업계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잘 염두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직무 돋보기 오늘 유통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파헤쳐볼 직무는 어떤 거죠? 네, 다음 주에 만나볼 것은요. 바로 인사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는요. 02845-1901에서 2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받고 있는데요. 샵 8181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잔명언지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구인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채용 정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상담센터가 이어지겠고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전문가가 짚어주는 직문직답형 채용정보 취업상담센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